네, 여러분 검찰총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대선이 임박할수록 우리 법원, 검찰, 공직 기강이 매우 흐려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영진 국장님 오셨는데 네. 지금 검찰은 어떻습니까? 우리 저 성렬이 형이 되면 이제 검찰 세상 온다 맞습니까?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거의 뭐 공공연히 서초동 바닥에 가면은 공공연히 그러면 이제 몇 달만 참으면 되지 않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사 자리 같은 데 가니까 야 이제 몇 달만 참으면 돼.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말이에요. 검사들 얘기는 몇 달만 참으면 돼. 그렇죠. 이현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작년에 윤 총장이 징계 받을 때 2천여 명 뭐 이 커밍아웃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징계 반대한다. 이건 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보복이다 이랬는데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서 정치 활동을 하니까 다들 이제 기가 죽었어요. 자기네들은 이제 총장을 소환으로 막 했는데 사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검찰을 이용한 게 맞아. 그래가지고 이프로스가 잠잠했어요 진짜. 그런데 최근에 활동을 시작한 게 그 임세진 검사가 툭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메신저 압수수색하는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뭐 망둥이도 뛰고 뭐도 뛰고 요즘 그래요? 네, 지금 다시 뭐 정유미 검사 이런 사람 다시 활동을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임세진 검사가 저는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안양지청이 하던 불법 출금 수사를 중단을 시켰다, 압력을 넣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직권남용죄로 기소를 했고 그 공소장을 사실 보셨을 수도 있어요. 6페이지짜리 이렇게 네. 요약본을 기자들한테 돌린 거를 피의사실 공표하고 해서 수사팀이었던 5명 검사들에 대해서 다 메신저 압수수색을 하겠다는데 임세진 검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그때 평택지청에 있다가 수원지검에 파견 가 있었는데 파견이 연장되지 않아서 기소될 때는 복귀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 압수수색이 말이 안 된다. 근데 좀만 더 생각해보면 수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공소장을 돌려봤을 거잖아요. 당연하잖아요. 네. 수사를 해봐야 누가 유출을 했는지 알지. 그걸 나는 그때 평택지청에 복귀해 있었다. 압수수색하면 안 된다라는 건 자기가 수사도 하고 자기가 판단을 하겠다는 건데 이건 정말 웃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지껏 항상 검찰에서 무리한 수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강제 수사할 때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법원에서 영장 나왔잖냐, 그게 위법했거나 무리했다면 영장이 안 나왔겠지. 그렇게 늘 얘기해요. 그대로 돌려주고 싶어요.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검사들 얘기가 보면 희한하게 참 잘 끼워 맞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유리하게 끼워 맞추고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방어하기 좋게 잘 끼워 맞추고 희한하게 끼워 맞추는구나. 말을 참 잘 끼워 맞추는구나. 그런 생각이 참 들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비밀번호 공개를 거부하면서 그렇게 버티는 이유도 자기들이 얼마나 사건을 그렇게 잘 만들어서 사실상 조작에 가깝게 만들어서 없는 사건들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잘 알죠. 네. 그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 지금 말씀하신 분은 조상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다 한마디씩 하고 있는 소리하는 거예요. 자, 신일희 변호사님 네, 나오셨습니다. 네, 근데 그 이프로스에 제가 이분은 정말 튀어나오면 안 되는데 튀어나온 분이 있어요. 예. 공수처가 선택적으로 아이템을 골라서 검찰을 때리는 수사를 한다. 라고 하면서 강수산나가 튀어나왔는데 강수산나 검사는 PD수첩 강우병 보도를 해가지고 저러락 무죄를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 무리하게 압수수색하고 뭐 결혼 앞둔 김보은 PD 체포하려고 하고 그랬던 분이 강수산나. 강수산나. 수산나. 예. 네. 사건은 시장에서 고르는 물건이 아닙니다. 아무거나 골라서 엮으면 되는가요? 이거 충격. 충격. 본인이 그런 말을 해. 공포와 충격. 첫 번째. 두 번째. 임세진 검사. 그 팀은 이규원 검사의 메신저를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고 압수수색했어요. 아니 공수처 얼마나 신사적이고 점잖습니까? 그 형사소송부 절차 거쳐서 참여하라는 건데 이건 진짜 우리 검사들의 그 뻔뻔한 마인드는 그러니까 본인들은 정말 함부로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면서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포렌식을 하고 심지어 허락도 안 받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뺏어오고 막 그랬는데 근데 공수처는 정상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받아와서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프렌직을 하는데도 이래서 잘못됐네 저래서 잘못됐네 이렇게 꼬투리를 잡아요. 뭐 사실은 뭐 정유미 부장검사도 리포르스에다가 한번 이제 올리면서 옛날에 김학의 출금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임시번호 기재한 거 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거의 네. 욕설에 가까운 얘기를 쓰면서 임시번호라는 걸 자기는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랬는데 임시번호 무더기로 썼습니다. 무더기로 나왔고 실제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공직자로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죠. 네. 본인이 그냥 평검사도 아니잖아요. 부장검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검사들은 진짜 이제 이번 기회에 사실은 징계를 해야 돼요. 네. 그렇게 지금 이 사람들은 검찰 내부 통신망에 그거를 쓴 게 아니고 내부 통신망이지만 이것이 외부 대외적으로 나간다는 것을 인지하고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 예,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나갈 것을 전제하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글을 썼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당장 임시번호, 그다음 아예 번호가 없는 거, 그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보세요. 번호 가지고 그렇게 장난질을 치는데 그럴 바에 그러면은 영장 없이 긴급 체포는 가능하거든요. 그 상황에서도. 예, 긴급 체포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긴급 체포보다 긴급 출국 금지가 훨씬 더 낮은 수위의 권리 침해인데 6시간 동안 외국에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예, 6시간 동안 공항에다 가둬두는 것도 아니고 아무데나 돌아다녀도 돼요. 외국으로만 못 나가게. 그것도 6시간입니다. 딱. 예. 정식 출국 금지 조치가 있기 전까지. 그런데 긴급 체포를 하면 된다는 얘기. 긴급 체포는 되거든요. 근데 긴급 체포는 알다시피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잡아 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긴급 체포를 하면 됐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그럼 최대한 인권 침해를 덜하려고 그렇게 덜하게 한 건데 그거는 번호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그리고 그건 나와요?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그 번호가 내부적인 규정상에 있어야 되죠. 근데 양식도 그렇게 돼 있고. 근데 검사가 긴급 출국 권자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단지 절차적으로 사건을 관리하기 위해서 번호도 부여하고 하는 것이지 그게 검사에게 권한이 없어서 번호를 갖다가 어디 그 행정직원에게 반드시 받아와야 되는 그렇게 법률상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김학의 밖에. 출금 네,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행정관리 차원에서 그 번호를 1년 번호 순으로 나열하고 붙여야 되기 때문에 행정직원에게 그 번호를 부여받는 것 뿐인 거지 그 행정직원은 번호를 발급하거나 할 권한이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다 검사가 하는 예, 거지. 예, 실제로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만 보더라도 사건 번호가 제대로 안 부여된 것이 68건입니다. 사건 번호가 아예 없이 초기 내사 라고만 된 것도 있어요. 남의 사건 번호를 쓴 것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노건평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사건 번호 아닌 그때 피내사자였고 형제 번호가 없는데 다른 사람 사건 번호가 기재돼 있어요. 이거 이규원 자기 검사 책상에 있는 거 쓴 거지. 예, 이규원 다른 검사 기록 보고. 기소한 그 기준에 의하면 이 사람들 다 허위 공문서 허위 작성자 돼야 작성이죠.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건 번호 여기는 이제 피의자여야 한다는 게 입장 수사팀의 입장인데 그 대검 2차 번호라고 있거든요. 그 내사 단계에서 그냥 자기네들 관리 번호 엉망이에요, 엉망. 없죠. 엉망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거고 번호는 그냥 단지 관리 차원에서 붙일 수도 있는 거, 그냥 붙이면 좋은 아니 거. 그 행정 내부의 관리 차원 네. 번호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검사가 미국에 있는 검사 제도와 달리 검사장이 전체를 갖다가 사건을 다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만이 관청인 게 아니고 우리는 검사 한 명 한 명이 다 단독제 관청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한 명 한 명이 자기가 공소장을 써서 외부에 그러니까 외부의 문서를 형태로 발할 수 있는 권한이 각각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내부적으로 이 청 자체의 어떤 문서 관리 차원에서 번호를 부여하는 것 뿐인 거지 그 부분에 대한 번호가 없다고 해서 검사가 그 부분에 그런 권한이 없게 해석되거나 그 검사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게 해석될 수 없는 거죠.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검사님들이 대선 앞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수처 등 현 정부하고 지금 각을 세우고 있고 그건 결국 차기 정부는 우리 검찰의 고충을 아시는 성렬이 형님이 되셔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거의 대동단결하는 분위기고 그렇죠. 그런 와중에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 내로남불을 그러니까. 과거에 그 저기 그렇죠. 이게 되게 웃기는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자동차에서 번호판이 없는 차는 나가면 그건 불법이죠. 네. 근데 자동차에 그 차량 넘버가 없으면 불법이지만 그럼 그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 그거는 불법, 그건 불법이지 뭐. 그렇지만은 제가 어디 나갈 때 어디 뭐 제 번호 안 붙이고 나간다고 해서 불법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 그 똑같아요. 뭐 누가 다음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대통령이 안 되고 뭐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꼭 생각하셔야 될 걸 말하고 싶어요. 지금 이 정부의 지시를 따랐다가 고초를 겪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출입국 본부 직원들, 맞아요. 산업자원통상부 공무원들. 네. 그러니까 김학의 불법 출금으로 차교금 본부장 이규원 검사, 이강철 뭐 기소돼 있다라는 것만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출입국 본부 직원들 다 지금 피의자로 걸려 있어요. 그렇죠. 그 분들 중에 한 분이 저번에 증언대에 서셨는데 이때까지 출금 요청서 들어오면 검사님이 어리언이 하시는 거니까 도장 막 찍어줬다는 거야. 왜냐하면 법무부 내에서 출입국 그러니까. 본부는 저음지. 별로 주목 못 받고. 그런데 아유 높으신 검사님들이 수사에 필요하다는데 그냥 도장 꽝꽝꽝꽝 눌러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이렇게 옛날부터 본부장들이 네. 검사들이 다 본부장으로 네. 오고 그랬습니다. 이제까지는 검사님들이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는 그냥 검사님을 믿고 근데 갑자기 문제라고 하면서 직원들이 대여섯 번 불려가서 10시간, 12시간씩 조사를 받고 핸드폰 다 털리고 아직까지 피의자 신분이고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출입국 본부 직원 중에 한 분이 자기는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했는데 그때 김학의가 과거사 진상조사장 소환에 불응하자 해외 도피 염려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서 이거 사회 특권층의 이런 범죄는 척결해야 정의로운 사회가 온다고 담화를 얘기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강조해서 우리는 일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그때 밤을 새워가면서 일했다. 근데 우리가 받은 건 뭐냐. 우리는 지금 얼음 속에 갇혀 있다. 네. 제발 이 얼음 속에서 꺼내달라. 라는 말을 하면 목소리가 떨리시더니 울어요. 예. 울었어요. 예. 그러면 이 정부가 시키는 대로라도 하면 검찰에 조사받는다, 수사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다음 정부가 민주당에서 나와도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사실은 뭐 하여튼 경찰에서도 지금 이른바 윤석열 본부장 비리와 관련된 사건들 여러 개를 수사하고 있는데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윤석열 정권에서 경찰 할 수 있겠습니까? 좀 똑바로 하셔야 돼요. 윤석열 씨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경찰이 권한 행사할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 지금 계속 윤석열 사건 차일피일 미루고 말이죠. 기소할 거 제대로 안 하고. 아니 당장 윤석열 불러서 한명숙 총리 모해 위증 사건 수사 방해한 거죠. 감찰 및 수사 방해한 방해. 거 예. 이거 대검차장까지 다 불러가지고 조남관이까지 불러가지고 다 수사를 끝냈어요. 그리고 저기 누구야 이건뿐만 아니라 판사 사찰건도 그렇죠. 아유 뭐 이미 행정법원에서 뭐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해도 당장 기소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판결을 해놨고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서 나중에 윤석열 정권 때문에 당신들부터 줬대. 나는 그렇지 않아? 공수처 문 닫죠. 무슨 문 닫지? 네, 그 김진욱 씨는 초대 공수처 처장, 초대차. 마지막 처장. 아니 그 유우성 씨 관련해 가지고 공소권 남용한 부분도 그 담당했던 책임자가 이두봉 검사장이에요. 네. 그 월성 원전 수사했던 검사장인데 그 사람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그냥 그 판결문 그대로 베끼면 됩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문. 그럼 바로 그러니까 기소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윤석열을 여러 번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아서 부르려고 그럴 거예요. 한꺼번에 싹 몰아서 부를 아유 건데 뭐 부를 수나 있을까? 아니 부를 거예요. 지금 어쨌든 간에 부르기는 할 거예요. 네, 근데 몇 그 시간- 타이밍이 이제 언제가 될 것이냐인데 그 타이밍은 1월 10일을 넘기면 안 됩니다. 1월 10일을 넘길 수는 없고요. 최대치로 볼 때 12월 제가 볼 때는 12월 25일을 넘어가면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마지노선 1월 10일이고요. 그런데 대체로 보았을 때 크리스마스를 넘어가면 어렵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늦추면 12월 늦출수록 안 중에는 돼. 늦추면 늦출수록. 12월 중에는 불러야 되는데 부를 때는 제가 볼 때는 한 번을 부를 텐데 부를 때는 세 가지를 다 가지고 부를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고발 사주권까지 같이 부를 가능성이 높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수처에서 마치 윤석열에 대해서는 소환도 하지 않고 무혐의 의견을 낼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하는 기사가 나와가지고 저도 좀 놀랐는데 그게 또 언플이지 검찰에. 말도 안 되는 이미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언플을 하면서 지금 이현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수산나 검사가 그 워딩 있잖아요.
검사는 시장에서 물건 고르듯이 하지 않는다. 그거를 조선일보가 딱 받아줘가지고 그게 띄우고 있어요. 강수산나 검사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는 없고 마치 공정한 검사의 모습인 것처럼 이렇게 그 워딩 자체는 맞잖아요. 네. 맞는 말을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인데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인데 그런 말을 한 아, 거지. 강수산나 검사는 마치, 시장에서 아주 독한 것만 골랐던 검사죠. 그 중에서도 어떤 걸 골랐느냐면은 우리 용산 참사 때 그렇죠. 철거민들을 감옥에 가두는데 앞장서신 아주 독한 검사님이시죠. 아, 그래요? 네. 그 유명한 검사님입니다. 그래서 한겨레 신문 황춘하 기자하고 바로 눈앞에서 언쟁을 벌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당시 그 정병두 검사장이 소리를 치면서 조용히 하라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성격이 강하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수갑 채워서 네. 호승줄 채워서 수사하다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일도 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양반이? 네. 그래서 수원에 통합진보당 인사들인 것 같은데 네, 그분들 맞습니다. 상대로 수갑을 채워가지고 위법적으로 조사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소송이 걸렸고 그래서 결국 졌어요? 그렇죠. 패소했죠. 패소할 수밖에 없죠. 인권 침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분은 네. 저기 약간 일베 성향이에요. 근데 그 용산 참사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피고인한테 유리한 기록을 안 내놨죠. 예. 아, 그 그거 안 됐죠. 그러면 경찰관들이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진압했다라고 고백하고 또 감정 결과 이런 부분 안 내놔서 법원이 증거 개심 명령을 내렸는데도 안 내놨어요. 네. 객관의 의무를 위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검사의 객관의 의무면 네. 그 당시에 제가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이 중앙지검 1층에 한 복도 쪽에 있었는데 그쪽 끝에 쭉 나가면은 담배 피는 데가 있었어요. 복도 끝에 담배를 피러 경찰들이 왔어요. 경찰들이 조사를 받으러 와가지고 담배를 거리로 피러 온 거예요. 누가 봐도 경찰이야. 조사를 받으러 온 경찰이야. 앉아가지고 보는데 경찰관이 여기서 고생 많으십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씩 웃더라고. 그래서 몇 시간째 조사 받으셨어요? 이러니까 3시간째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몇 시간 더 받으셔야겠네요? 라면서 제가 얘기를 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가만히 있더니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말문이 탁 트이면서 쏟아내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하는 얘기가 아이씨 안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었는데 이런 사건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둥지가 없어지는데 결사적으로 덤빌 텐데 그런데 그렇게 준비를 안 하고 들어가면은 누구 하나 들어서 죽지. 그 뻔히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 작전상의 실수다. 준비 부족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산 참사 때 네. 경찰관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앞에서 그렇게 했어요. 어.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의 경찰이 그렇게 했다니까. 실제로 거기 투입됐던 경찰관이 트라우마 때문에 더 이상 진압 업무 못하고 민원 업무로 가서 그분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너무 우셔가지고 가고 막 유족들하고도 끌어안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죠. 서로가 서로한테 너무 상처인 거예요, 이제. 진압을 한 사람은 명령을 받고 진압을 했는데 본인한테도 그게 트라우마인 거예요. 철거민대로 트라우마고. 그분은 뭐 그걸로 그 어찌됐든 검찰총장 표창도 받고 공안유공으로 해가지고 2010년도에 검찰총장 표창도 받고 본인의 영달과 성공에는 성공한 거죠. 그렇죠. 강수산나 검사는 뭐 근데 이 정부 들어서 인권 감독 너무 인권은 모르시니까 인권 공부 좀 하라고 인권 종윤이도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그 네. 인권감독관들이 하는 일이 인권감독관이 처리했던 1호 사건이 그거 아닌가요? 한동훈 검사장. 네. 한동훈의 인권을 네. 위해서 인권을 인권의 보호하기 위해. 인권. 그 두 번째 사건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인권 침해 감찰과 수사에 대해서 아, 정말 놀고 힘없고 있네, 진짜.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 없는 일을 사람들 위해서 하라고, 하라 그랬거든요, 원래. 하라 했더니 정말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고 빽 있는 사람들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그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근데 그 우리 자 오늘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데 이제 오늘 이슈 이런 것 좀 있지 않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옛날 이야기만 해. 벌써 22분이 아, 지났습니다. 네, 진짜. 짧게 하나만. 아니, 사실은 제가 네. 요즘엔 너무 오늘 시리에 이슈인가요? 젖어서 아니 네. 너무 시리에 아니, 젖어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빤스의 빤스. 무죄 또 무죄 건강은 무죄. 아니 이거 어떻게 제가 한글을 독해를 못해서 빤스를 그렇게 잘못 고발한 겁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저도 이 워딩 그 긴 워딩이 있잖아요. 자 전광훈이 여러분 또 2심 항소심에서 또 이겼습니다.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거 때 자유우파 정당 밀어달라 그러면서 또 자기가 만든 당 네. 찍어달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재판부 얘기는 후보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비례대표인데 네. 비례정당 비례정당 찍어달라고 얘기한 후보가 특정되지 건데 않았잖아요. 아 이거 저기 황교안이가 나중에 총선에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하냐 이런 식이야 지금 이거 한마디로 후보가 비례면 후보 순번대로 정해지는 아니 거지. 그 정당을 찍잖아요 후보를 우리는 찍는 게 아니잖아요. 네, 후보를 정당을 찍어야 찍는 정당을 거죠. 찍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정당에 찍는 나왔어 건데 후보가 아직 명단이 아직 안 나왔다. 이건 명단은 되게 늦게 나오잖아요. 사실 비례대표 정당. 아이 그 총선 임박해서 네. 선거 임박해서 나오지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이게 저 빤스는 2심 때 뭐 법정에서 했던 얘기가 김용민이가 저기 북한 통일전선부로부터 지령을 받아가지고 저기 평화나무 만들어 저기 괴롭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런 터무니없는 인간 물론 그거는 저 법정에서 그렇게 막말해도 그런 아니 근데 거는 저기 제지도 잘 명예훼손 안 했대. 우리 됩니까? 취재 기자 되죠. 그죠? 취재 기자 갔는데 됩니다. 제지도 잘 안 했대. 예. 제지도. 이거 보면서 이게 제가 너무 낙담을 해가지고 지금 진짜 이게 이 대한민국 이게 법이 있는 건가? 제가 볼 때는 검사가 이거 저 직무 유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검사는 여기 이 사건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아까 없는 이제 거예요. 방송 전에 조상호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검사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서 이 비례대표 선거의 특성을 잘 상대를 해야 된다 아니 얘기했는데 근데 똑똑하신 명민하신 판사님은 비례대표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비례대표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비례대표의 각 후보들에게 직접 투표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지. 그냥 정당 자체의 투표를 각 정당이 제출한 비례대표의 명부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의 의사로 간주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유권자에게 비례대표 각 후보자에 대한 투표권은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에 대한 투표를 동의하거나 아니면 반대하거나 그러니까. 하는 것 자체 자체가 사실은 이미 내정되어 있는 내지는 그러니까 앞으로 정해질 그 정당 추천 비례대표 후보자 전체에 대한 낙선 또는 당선 운동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설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재판을 물론 제가 변호사로서 받은 거지만 이제까지의 경험에 비춰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 공정은 환상이다. 맞아요. 판사는 이때까지의 자기의 살아온 경험, 네. 쌓은 가치관, 편견 그걸 가지고 재판정에 있는 겁니다. 공정 없어요. 무슨 사람이 신도 아니고 어떻게 공정해요. 맞아요. 자기가 이 부분이 거슬렸다면 아니 이거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도 재판부도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를 리가 없는데 자기는 거슬리지 않고 이거는 굳이 짚고 싶지 않은 거죠. 이게 비례대표일 경우에는 후보자 특정이랑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것에 대해서 판사도 알 텐데 이거는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을 저는 무죄로 해주려고 마음을 먹지 않고서는 작정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변호사끼리 암암리에 네. 퍼진 소문이 있어요. 어떤 고등 부장 판사의 부정. 그러니까 받은 느낌대로 판결문을 쓴 거예요. 근데 판결문을 쓰고 나서 보니까 증거랑 불일치해. 네. 증인 신문 조서를 고쳤어요. 와. 근데 그분이 치밀하지 못했던 건 이미 변호인이 신문 조서를 발급받아 갔어요. 조서가 고쳐져 있네. 어머. 그 나의 사건 검색 내용에 보면은 변호사가 신청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것까지 봤어야 돼. 완전 범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서 사실은 그거 엄청난 범죄인데 네. 고소 고발하고 싶지만 그럼 변호사 생활도 끝나잖아요. 네. 이제 법원에 들어가면 이제 저 변호사야 풍문 날 테고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네. 보통 상고심에서 심리 오래 걸리잖아요. 네. 최단 기간 안에 파기 환송된 거야. 아, 너무 창피하니까. 드러나면 큰일이니까. 네. 판사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요. 문제적 판사는 그렇지만 서울 고법에 이제 지난번에 뭐 다른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서울 고법은 좀 보수에 거의 뭐 결정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울 고법 2심이 예, 2심이 그러니까 특히 보면서 결정체다라는 제일 생각이 들 보면서 정도로 느낄 때가 많아요. 이게 서울 고법의 문제가 많구나. 정말 서울 고법을 해체하거나 서울 고법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사법부 개혁이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대법원을 개혁하는 것보다 서울 고법의 개혁이 더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서울 고법을 따로 떼서 개혁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법조인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저거 한숨이 날라 그래 진짜. 어떡해. 그러니까 판사가 네. 보통의 인간이잖아요. 네. 감정의 동물이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요.
사법농단 네. 수사 기소 때문에 촛불 정부, 촛불 시민의 정부에 반감을 갖고 있어요. 네. 그 많은 맞아요. 얘기들이 떠돌잖아요. 네. 거기 검찰에 가서 봉욕을 당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아이씨 연수원 때서 너네 성적 우리보다 좀 좋았다고 법정에서 막 우리 무시하고 우리 구박하고 그러지. 이제는 이런 감정도 있었죠. 네. 그래서 심하게 다뤘고 조사받고 돌아가던 판사가 서초대로에 가로수를 붙들고 울었다. 라는 에피소드가 있고요. 그리고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자기를 수사하던 검사가 들어오니까 먹지도 않고 숟가락 놓고 떴다. 그렇게 되면 뭐 조국, 정경심, 뭐 이강철 그렇죠. 세상에 어떻게 뭐 그냥 판단이 기록 될지. 표지만 네. 보고 유죄예요. 검사들의 태도를 보고 유무죄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아, 검사한테 찍히면 안 되겠다. 잘못 찍히진 않겠다. 아니 최소한. 근데 그러면은 나 같으면 검사가 그렇게 미울 것 같은데 검사한테 그렇게 벌벌 맨날 긴단 말이에요? 검사들은 무섭잖아요. 판사 사찰도 하는데. 맞아요. 사찰. 그러면은 네. 방법은 딱 하나네. 문재인 정부도 검사들 사찰했어야 되네. 근데 풀을 제가 잡았어야 되네. 근데 제가 재판부에 들어가면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검사한테는 부드러워요. 맞아. 변호인한테는 엄청. 땡땡거리고. 그러니까 검사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수사 미진이다. 이거 졸속 기소를 했다라고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주장이잖아요. 네. 뭐 공소장을 뭐 한 달에 한 번씩 뜯어 고치니까 네. 그런 형사 사건 보셨어요? 공소장 변경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랬는데 네. 검사 중에 하나가 발언권도 안 얻고 네. 재판 지휘를 하는 네. 법정에서 재판 지휘를 하는 재판장의 발언권 얻어야 되잖아요. 네. 수사팀을 해체시킨 게 누군데? 수사팀을 해체시킨 게 누굽니까? 아, 그래서 정말. 제가 거기서 깐죽대고 그럼 수사 미진은 인정하시는 거네요. 라고 할까 하다가 예. 얻어맞을 것 같아서 나가는 길에 얻어맞을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가다 보면 아까 공수처 얘기 잠깐 나왔는데 공수처가 그 정강훈 목사 이야기는 어떻게 끝내시는 거예요? 그 정광훈 그 저 대법원 가가지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게 또 기복신앙인가요? 아 그렇지 뭐 하는 수가 없습니다. 복불복이에요 대한민국 법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선 이후에 판결 나지 않겠습니까? 대법원 판결이. 그러시죠. 저랑 같이 대법원에 가서 기도를 하시죠. 각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의 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용민 목사님께서는 목사님의 기도를 하시고 저는 불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체투지로 해가지고 한 바퀴를 돌겠습니다. 이렇게 그래. 대법원 한 바퀴 돌고 네. 김용민 목사님께서는 거기서 통성 기도를 한번 하시죠. 방언기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근데 이제 정광훈 유죄 예. 아니, 선고를 이제 저는 위한. 뭐 결국 대법원에서 뭐 대선 이후에 판단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사이에 뭐 노력할 만큼 해야죠. 결국 뭐 검찰이 나가서 검사가 나가서 서면이나마 뭐 만약에 상고한다면은 검찰이 또 나서겠지만 검찰 도저히 못 믿겠고요. 이 불량품들 못 믿겠고 제가 열심히 의견서를 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뭐 그거 말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요. 그거 말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근데 제가 지금 겁나는 게 이게 무죄 받았다고 네. 기세 등등하면서 이번 대섭하는데서 더 설치고 다닐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완전 설치. 그렇게 하라고 응원해 준 거 아닐까요? 저희는 그래서 숨소리까지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평화나무 여러분 맞아요. 많이 도와주시고 자 그래서 하여간 아니 그 강수산나라는 검사한테 그 정광훈 목사와 그 일당들이 사랑의 교회에서 철거에 저항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엄벌을 내려달라고 해야겠네요. 옛날 용산 참사 사건에 그렇죠. 똑같은 그렇게, 상황이죠. 예, 그 강력한 처벌을 구했던 것처럼. 아니 저는 뭐 아주 어제부로 이제 법원에 대한 신뢰가 뭐 거의 없다시피 했고 뭐 이거는 차라리 진짜 근데 법원에 대한 신뢰를 참 늦게 상실하신 것 같아요. 제가 순수해가지고 순수해서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정말 아주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대법원에 이제 마지막 기대를 한번 걸어보고 뭐 해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그 공수처 네.
공수처가 언제 윤석열 부른다 이런 부를 얘기. 겁니다. 예, 부를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크리스마스 이전에? 예, 아니 근데 자꾸 지금 저기 뭐 그 이것도 공수처가 이것도 기도해야 그뭐 저기 되니까. 불기소할 거다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보세요. 현재 3개가 걸려 있습니다. 윤석열은. 그렇지. 3개가 걸려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하나를 불기소할 거다. 그거 하나만 불기소한다? 그러면 나머지 2개는요. 그러면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나머지 2개는 기소가 확정돼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죠? 한명숙 모의 위증 교사 사건 같은 건 이미 게임 판사 끝났어요. 사찰. 예. 네. 그다음 판사 사찰도 게임 끝난 상태예요. 이거는 그냥 복붙해서 붙이면 그냥 공소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2개는 이미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 하나만 안 한다고? 저 같으면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요것도 하나 갖다 붙여버리겠다. 나중에 무죄가 나오려면은 판사가 알아서 하라고 하겠네. 공을 판사한테 넘기겠네, 나 같으면. 내가 왜 이걸 일부러 빼가지고 욕을 먹어? 오히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저는 좀 아쉬운 게 과거의 기억이 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당시 기소를 할 때 이제 반대 의견, 당시 그때 이성윤 검사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검사장을 패싱하고 기소해라 해가지고 기소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고발 사주에 실제로 유석열이 관여한 증거가 있든 없든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이렇게 고발 사주와 관련돼서 검찰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있다면 최강욱 의원의 지금 현재 기소된 선거법 위반 사건이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기소를 강하게 밀어붙였던 당시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에도 당연히 직권남용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과 무관하게. 예, 조변호사 고발 사주와 무관하게. 말씀하시니까 그 최강욱 의원 판결문, 업무방해죄 판결문이 떠올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성윤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래도 피의자를 한번 불러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해야 변호사 된다 들어봐야지라고 했는데 총장 결재 받고 총장이 압박해갖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한 배경은 이거 고발 사주랑 하면은 맞아 떨어지죠.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거죠, 예. 맞아 떨어지는데 고발 사주와 관련된 관여 정황이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서 고발 사주 형태로 논리 구성이 안 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게 공소권 남용이었다면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 거죠. 네? 그 그런데 자체로 제가 여기서 기소행위 자체로. 청기누설. 네. 오. 네. 4월 3일 김웅하고 조성은이 네. 텔레그램에서 주고받는데 오전에는 고발장이 미완성 상태에서 작성해서 주겠다라고 하고 오후에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전에는 대화를 나누면서 네. 뭐 이렇게 할 거고 뭐 이런 사람들이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작성해서 줄 우리가 네, 우리가 작성해서 네. 줄 거고 그리고 오후에 보내줘요. 음. 그런데 그날 오후에 음. 손준성이 총장 면담을 하려고 부속실에 네. 그렇게 선을 댔다는 얘기. 아, 총장님 계십니까? 지금 면담 가능합니까? 또 하나. 그 고발장에 기재된 부분이 공안부 검사들이 내부 작성한 문건, 그러니까 그 교재 같은 거 있잖아요. 검사들만의 네, 교재. 예. 그 부분을 그대로 갖고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근데 네. 아주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못 하나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제가 하나 있는데 그 신문방송 부정이용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신문방송 부정이용죄 그거는 사실은 사람들은 저도 처음 모르죠. 들어봤거든요. 예. 그렇죠. 처음 들어봤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기자들을 기소할 때 그 고발장에 보면 기자들에 대한 고발 내용으로 신문방송 부정이용죄를 적용했거든요. MBC 기자들에 네, 맞습니다. 대해서. 적용했거든요. 근데 예. 신문방송 부정이용죄라는 게 신문방송 종사자들이 선거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도를 하는 행태를 처벌하는 규정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걸로 처벌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없죠. 저 처음 들었어요. 예, 잘 몰라요. 대부분이 모릅니다. 근데 그러니까 검사들이 맞아요. 신문방송 이거 우리 한번 부정이용죄 이번에 사례를 처음 만들어 들었는데. 보자 네. 하면서 한 바퀴 돌려가지고 네, 근데 그게 예. 또 형도 세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저기 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이 자료가 있대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몇 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볼 수 있는 거는 형사정책연구원에 가야만이 볼 수 있는 몇 권이 이런 건 안 되는 과거에 자료고. 예. 박근혜 정부 때 김재철 MBC 사장 같은 사람들을 적용해서 처벌했어야죠, 사실. 그렇지. 이 검찰 내부 자료라서 어쨌든 검찰에서 검사들을 그냥 볼 수 있는 그냥 책자인데 이거를 우리는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 형사정책연구원에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서 형사정책연구원에 있는데 외부에 대출이 안 되는 자료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거기 있는 자료가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빠져나갔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손준성이가 이제 고발장을 말하자면 취합을 해서 전달을 했고 또 세부적인 뭐 신문방송 부정이용죄 이용죄. 같은 이런 정말 생각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이런 법령까지 동원하는 사람은
공안부 검사 아무개가 했던 것이고 그렇다면 컨트롤 타워 누군가가 있어서 손준성 너는 받아가지고 전달하고 공안부는 고발장 대신 작성하고 그러니까 그 컨트롤 타워가 주범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 저는 제가 볼 때는 손준성이 그 역할을 했고요. 그 손준성에게 그런 걸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럼 제가 누가 윤석열밖에 없지. 그렇죠. 그러면. 왜냐하면 그렇죠. 그 대검의 하명을 직접 받는, 그러니까 총장의 하명을 직접 받는 조직인데다가 아니 적어도 그 사람도 조직 구성원이잖아요. 조직 구성원이 피해자로 현직 총장과 그 배우자와 장모를 특정했어요. 그러니까 총장의 가족들을 특정했습니다. 그걸 피해자를. 총장의 사전 동의 없이. 동의 없이 한다고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물증이 안 나왔다고요? 제가 볼 때 그 자체가 증거예요. 아니 삼성보다 더한 이렇게 위기 질서가 있는 곳인데 삼성에서 그러면 이재용 허락 없이 이재용 가족들을 피해자로 해서 고발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나 되겠어요? 왜 이재용 가족들이 피해자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솔직히 이걸 가지고 증거가 없다라고 기사 쓰는 놈은 그거는 머리가 없는 애들이죠. 걔들은 기본적인 상식 일단 자체가 없는 조선일보에서 먼저 애들이지. 그걸 또 풍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퍼트려 나가서 일단 그러니까.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이거 무죄다, 이거 무혐의야, 그러니까 아무 이게 근거 없지 않냐. 조선일보 기자 중에 한 명이 그 변호사가 한 명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변호 양은경. 예. 양은경. 그 사람이 이제 변호사가 되다 보니까 걔가 기사 하나 쓰면 다 따라 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보면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쓰는 것 같아. 꽤 오래됐어요. 네. 꽤 오래됐어요. 이렇게 법리와 상관없이 이렇게 되게 좀 여론몰이식으로 기사를 쓰는 꽤 경우가 오래됐죠. 여론몰이. 그렇게 쓰는데 보면은 되게 어처구니가 없다 싶을 정도로 기사를 써요. 근데 그거를 다 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마치 학원에서 일타 강사가 쪽지게 선생님이 똑 집어주면 다른 애들 졸졸졸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일제히 다 틀린 답을 쓰는 것처럼 그 학원 학생들이 다 틀린 답 쓰는 것처럼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얘들아 틀렸어 그거 아니야. 근데 다 틀리면 괜찮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다 틀리면 괜찮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강욱 의원이 지금 업무방해로 기소가 됐단 말이죠. 네. 그 인턴과 관련된 거예요. 예. 근데 여기 지금 뭐 이현주 변호사님도 계신데 이현주 변호사님은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당연히 그랬고 다들 그랬어요. 뭐냐면 연수원에 있을 때 변호사 15를 합니다. 네, 출근을 하냐? 거의 안 해요. 맞아요. 예. 근데 다 출근했다고 알면서. 해줍니다.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 그냥 거기서 기록 검토 보고서 같은 거 한 2개만 내달라 하는 데도 있고 심지어 그것도 안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서 써줘요. 다. 그러면 그 사람들 전부 다 사실은 다 업무방해잖아요.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 동기 때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저희 동기 중에는 당연히 우리 동기 중에는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알아요 서로 그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알죠. 거를 그러니까 기소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가벌성도 별로 없고. 연수원 2년차 때 법원 15 2개월, 네. 그 검찰 15 2개월, 변호사 15 2개월을 그 중에 제대로 15하는 건 검사 15밖에 없어요. 맞아요. 매일 출근하는 거. 네, 매일 출근하는 거. 법원 15도 잘 출근 안 할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법원 15도 출근 거의 안 해요. 네. 아니, 방은 있으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법원에서 모를까요? 아니, 우리 나와봤자 어차피 뭐 시킬 것도 없고 하니까. 심지어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 신분이에요. 맞아요. 그런데도 그렇지, 그렇습니다. 공무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조국 교수의 두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입니까? 아니에요. 학생들이에요. 고등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소할 거리가 안 될 거라고 맞아요. 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근데 이성윤 예. 검사장이 그 의견을 무시하고 그 지휘계통도 무시하고 자기가 총장이라고 이른바 그 결제 라인들을 싹 무시한 다음에 자기가 직접 도장 찍어가지고 기소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최종적으로 최강욱 의원 건에 대해 지금 보면 재판부가 공소권 남용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기일을 미루고 있거든요. 예. 이 고발사주 사건 진행 결과를 보겠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만약에 이게 공소권 남용으로 판명이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직권 남용 이거 책임 물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최강욱 의원은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에 기소가 돼가지고 되게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사실 이게 누구 하나를 꼭 집어서 괴롭히겠다고 맞아요. 그렇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기소를 할 때 정경심 교수님 사건 전부 다 합쳐서 기소할 때 그냥 일단 기소를 넣나 보다라고 했어요. 그냥 던지기 기소라고 생각을 했고 검찰들이 저렇게 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유죄가 나올지 몰랐거든요. 다 유죄가 이렇게 줄줄이 다 그러니까 나올지 저도 몰랐거든요. 지금 사실 겁나는 게 최강욱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늘 네, 재판 제가 하나 말씀드린 하고 왔거든요. 유죄 추정에 그러니까 치라고. 저도 오늘 재판 하나 하고 와가지고 사실 아무것도 아니는데 이래가지고 내가 집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고 누구나 이거는 꺼리가 안 된다. 아예 꺼리가 안 된다. 제가 장담한 건데 윤석열 총장 본인도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 변호사실 보고 갔을 때 거기 술 얻어먹고 밥 얻어먹으러만 나갔지 일하러 나간 적 없을 겁니다. 근데 또 판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입시제도가 갑자기 바뀌면서 사실 그 체험학습, 뭐 증명 이런 게 좀 없어 보이니까 인턴 쓰고 네. 한 사람이 그러니까 다 우르르 하고 네. 근데 이제 뭐 조민 씨가 서울대 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참여한 게 확인이 됐지만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요. 확인됐지만 결국은 인턴의 네. 정의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와서 뭐 업무를 하고 피드백을 받고 그게 인턴이다라고 하면서 유죄가 된 거예요. 맞아요. 근데 다들 그렇게 그때는 했는데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고등학생을 인수해서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아름아름으로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근데 그러면 사실 이제 자기가 좀 이제 그렇죠. 교수라든지 뭔가 지위는 있어야 부탁이 가능한 네. 거고요. 근데 다들 그렇게 했는데 이런 실정을 얘기하면 판사들은 불법의 평등은 없습니다. 제가 이 조국 교수 관련된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청주에서도 뒤늦게 이제 교육부 감사 결과가 이루어졌고 추가로 이제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갖고 논문 부정 등재 문제 등으로 해가지고 기소된 의사가 있어요. 그 아버지 교수였고요, 당연히. 네네. 네, 충북대 교수였는데 네. 1심에서는 이제 징역형의 집행유예인가 네. 실형인가가 나왔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네.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이 됐어요. 그 주된 이유는 뭐냐면 그것만으로 입시에 영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취지예요. 네. 그렇죠. 네. 입시의 공정이라는 게 다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네. 사실 그리고 뭐 그래서 영향을 결과적으로 미치는 게 아니니까요. 그 의사는 면허를 유지했습니다. 왜냐면 그 아들도 같이 기소됐거든요. 네. 근데 당연히 무슨 지금 조민 학생처럼 대학 입학이 취소된다거나 대학원 입학이 취소된 이런 것도 당연히 없었고 정말 그냥 면허도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의사를 하고 있고요. 예. 저도 하나는 하나는 그러니까 그 조민 양이 제출했다는 여러 가지 증명 중에서 호텔 인턴도 있고 맞아요. 공주대 뭐 물만 줬느니 뭐 언론에서 네. 막 떠드는 공주대도 아 그럼 있고 고등학생 물만 주지. 어쩌라고 뭐 그거 해서 다행이에요. 예, 다행이지 공주대도 뭐. 있고 당국대 뭐 그 제일 저자도 있는데 다 업무 방해잖아요. 기준에 의하면 검찰 네. 기준. 그 사람들 발급자 중에 최강욱 의원만 기소했어요. 맞아요. 음. 최강 의원만. 그래서 미운 그때 사람만 당시에 기소한 거예요. 증인들이 전부 다 참고인들이 전부 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었기 때문에 검찰 조서에서는 그렇게밖에 말을 못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나중에 법원에 와서 말을 바꾸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최강욱 의원만 기소했죠. 그러니까 그게 딱 그냥 보여주기식인 거죠. 너희들도 봐 저렇게 된다? 그러니까 말 잘해? 라는 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차별적 기소 내지는 편파 기소에 대해서도 법원이 과감하게 공소권 남용 인정해갖고 공소기각을 해줘야 이 검찰권 근데 남용이 말이죠. 없어집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뭐 검찰이 하는 대로 칼 휘두르는 대로 다 그냥 보고만 있고. 아까 늘 또 우리가 얘기하지만 검찰 요구대로 그냥 계속 그러니까 검찰 이게 정말로 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지금 김병록 PB 같은 경우는 인생이 망가졌어요. 진짜 김병록 PB 인생이 망가졌어요. 예, 그쵸. 그리고 지금 상태에는 김병록 PB는 계속해서 한동훈한테 거의 매일같이 협박당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책 썼다, 뭐 인터뷰 한번 했다는 그거 가지고 대놓고 한동훈은 인터뷰를 해가지고 범죄자라고 그러질 않나. 범죄자들 뭐 깐부를 먹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는 사실 그 명예훼손감이래요. 그거 아니면 모욕. 아니 모욕이거나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예, 인정하고 저는 있기 때문에 정말 열받는 게 본인은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말 함부로 하면서 남은 그렇게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마구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보면은 손해놓으면 고소하겠다고 또 설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는 짓을 보면은 행동이 정말 못되기 그지 없어요. 이것도 고소할라 또. 아, 정말 못됐어, 이거는 진짜.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김병록 PB가 범죄 전과자가 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 고객과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검찰이 김경록 PB를 포섭해서 자기 편으로 삼아서 여기를 사냥하려고 했는데 맞아요. 협조를 안 하니까 보복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한 배를 탔습니다 이러고 막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검사 앞에서는 립 서비스도 해주고 무서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검사가 희색이 만연하면서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탄 겁니다
이랬는데 아니니까 더 보복적으로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런 모양새는 라임 사건 있잖아요. 라임 사건에서 김봉현 씨 같은 네, 김봉현 씨하고 그때 당시에 그 김봉현을 수사했던 검사, 최모 검사하고 대화의 내용 그 녹취 파일 공개됐는데 거기도 나옵니다. 이제 우리 이거 내가 시키는 대로 잘했다고 법정에서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 강기정 수석이 마치 관여된 것처럼 법정에서 맞아요. 증언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른바 여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걸 칭찬하면서 우리가 사전에 계획한 대로 잘 됐다고 하는 그 녹취들이 다 까졌어요. 그 검사 지금 여전히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짓을 한 검사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게 뭡니까? 아니 그 사람들은 그 말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검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객관의무에 위반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잘려야지. 징계를 받아서 마땅하잖아요. 마땅합니다. 그 임세진 검사가 공수처가 메신저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기는 그때 이성윤 검사장 기소할 때 파견이 연장되지 않아서 평택지청으로 원청으로 복귀해 있었는데 왜 압수수색을 하느냐라고 네. 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법원을 속여서 영장을 받았다. 법원 속이는 거 검사가 맨날 하는 짓이잖아요. 저 웃겨가지고. 맨날 지들이 하던 게 그런 거니까 남도 그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게 이른바 검사하고 판사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검사하고 판사가 탄핵 대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이유는 그만큼 가진 권한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지금 국회에서는 탄핵을 심사하는 상설심사위가 없어요, 소위가. 그러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법사위 산하에 상설 소위가 있어야 돼요. 상설 소위를 두고 상시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선돼야 되는 게 뭐냐면 검사와 법관의 비위가 발생하면 지금은 우리 법상으로 특히 판사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파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법원도 파면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최대 징계가 정직 1년이에요. 정직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무슨 의미냐면 파면 권한과 그 외 징계권을 해당 부처와 국회가 분점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파면권자인, 그러니까 징계권자죠. 징계권자인 국회에도 비위 사실이 반드시 통보돼야 돼요. 근데 지금은 비위 사실 통보 절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사할래야 심사할 수도 없어요. 얘네들이 어떤 짓거리를 해서 내부적 감찰에 걸렸어도 국회는 그쪽에서 보고를 안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짬짬이 봐주기를 하면 파면권이라는 징계권을 행사할 여지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도 개선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거 하나만 제대로 돼도요. 그럼요. 지금 저 재판을 함부로 못 할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검사도 기소 함부로 못하죠. 예, 이게 지금 수사 남용 못하고 수사권 남용 못하고. 지금 이게 검사나 판사들이 지금 통제를 안 받는다라고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신분 보장만 돼 있지 이 사람들이 책임을 묻는 책임을 경우가 안 지죠. 없어요. 네.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네. 국민에 의해서 파면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들이 그거 행사라고 탄핵권도 주고 다 줬는데 사실상 그거를 행사하지 않고 있고 최소한 그 사람들이 어떤 비위행위가 저질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상설에서 모니터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권을 행사하는 걸 방기하고 있는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민주적 사법 내지는 민주적 검찰권 행사는 불가능해집니다. 사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회의 탄핵권이 가장 많이 작동되는 데는 판검사들이에요. 그럼요. 사실은 그럼요.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한테 지금 작동을 많이 했는데 실은 판검사들한테 제일 많이 쓰는 게 많이 써요. 아니 우리랑 거의 같은 법제를 갖고 있는 일본의 일본도, 경우에도 판사 탄핵이 판사 탄핵이 제일 9건인가요? 많아요. 11건인가 있어요. 이미. 그 중에 하나는 정말 우리하고 똑같은 사례도 있습니다. 네. 지하철에서 몰카 찍다 걸린 판사가 탄핵됐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더 엄격한 게 판사나 검사가 탄핵이 되면 복권되기 전까지 그것도 복권도 그 탄핵 심사는 국회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복권이 되기 전까지는 변호사 개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빨리 뭘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판사 탄핵법, 검사 탄핵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상시적으로 언제든지 일정 수준의 이상의 비위를 저지르면은 그냥 아니 일정 수준이라는 걸 정하기 시작하면 걔네들이 짬짬이로 봐주기 때문에 징계 사실이 발생하면 무조건 같이 통보를. 그래서 그게 탄핵 대상인지 아닌지는 국회가 판단하면 국회가 됩니다. 판단하고 아니면은 다시 내려보내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광고 좀 가겠습니다. 광고를 못했네 그러면. 예.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과메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얌테이블의 2021 햇 과메기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찬바람이 불면 과메기의 철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메기는 원래 그 청어 눈을 꼬챙이로 꿰어서 말려받는 뜻의 관목에서 이제 유래가 됐습니다. 관목. 예, 관목.
1960년대 이후로 청어가 동해안에서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꽁치로 대체됐는데 꽁치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청어 과메기도 먹어봤는데 네, 저도 꽁치가 하니까 나은 것 같아요. 헐라. 네. 자, 과메기는 포항 구룡포가 전국 최대 산지로 가장 유명합니다. 2021년 햇꽁치로 구룡포에서 작업한 쫀득한 과메기를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용민닷컴에서 판매하는 과메기는 전혀 비리지 않습니다. 담백하고 고소합니다. 자, 야채 세트의 경우 배송 당일 야채를 공수해서 과메기와 함께 발송해서 신선합니다. 과메기를 먹기 위해 굳이 전문점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일주일 동안 특가 행사도 진행되는데 11월 25일 오늘 시작해서 12월 2일 오전 11시에 종료가 됩니다. 네. 완전 손질한 과메기 5미는 8,900원, 10미는 15,900원, 20미는 28,900원. 반손질한 과메기 1두름, 20미는 25,900원. 주문하실 때 모든 야채 세트를 추가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하고 쫀득한 2021 햇 과메기를 김용민닷컴에서 무료 배송에 압도적 혜택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김용민닷컴입니다. 네. 이거 20미면 몇 명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저는요? 아마 하나를 자른 것 같아요. 저는 2명입니다. 2명 정도. 예. 저도 아까 신 변호사님 방송 중에 아직 광고하기 전인데 계속 손이 갔다가 내려갔다 손이 저녁 갔다. 못 드셨어요? 아닌데 저녁 못 드셨어요? 아니요. 자꾸 냄새가 네. 올라와가지고. 아이, 처음에 그래요. 오늘 방송하기 전부터 오늘 과메기입니다. 빨리빨리 이제 하고 과메기 먹어. 그 얘기만 했는데 말 너무 안 끊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길게 얘기했어. 내가- 아까. 아이. 아 이게 술안주잖아요. 맞아요. 소주 한 잔 하면은 더 아이고, 말이 좋습니다. 네, 방송을 더 충실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음주 방송인가요? 저 편의점 가서 좀 일종의 편의점 있던데. 진짜 맛있다. 아이고. 다음번에는 이 과메기 말고 이번에 과메기 했으니까 다음번에 홍어를 한번 또. 근데 과메기 이거 저도 주문해야겠네. 저도 사실 과메기를 많이 먹지 못해요. 왜냐면은 잘못 사면 비린 걸 못 먹거든요. 그럼. 그래서 좀. 근데 이거는 괜찮네요. 괜찮아. 오, 맛있다. 저는 과메기는 과메기대로 홍어는 홍어대로 또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그 얘기 들으셨어요? 윤석열 후보가 네. 교수들한테 외교, 경제 뭐 이런 과외를 받고 있는데 과외 선생님이 네. 포기를 했다는. 예? 포기를 했다는. 네. 다혜 선생님도 뭐 별 수 없죠. 그 교수들 겸직 금지가 걸리기 때문에 네. 돈도 많이 받지도 못한대요. 실비 정말 교통비 네. 정도로. 근데 야단칠 수도 없고 뭐 예습도 안 해, 복습도 안 해, 뭐 저번에 얘기한 거 기억도 못 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다가 그만두셨다. 진짜 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욕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 그 말이 정말 너무 찰떡이다. 그 둘을 조합하면 진짜 우리나라 어떻게 되려고. 두 전직 대통령의. 예. 야, 의자. 거기에 무속 좋아하는 건 그러면 최수진인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두를 놓고 돌렸구나 믹서기를. 네. 처복은 또 전두환 대통령. 아 이거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진짜. 하나도 비리지가 않아요. 진짜 얌테이블. 제가 그래서 포항 구룡포에 주문했던 과메기집이 있었는데, 여기를 바꾸면 되겠네요, 얌테이블. 훨씬. 왜냐면 거기다. 양테이블은 우리 네.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거기다 주문하려면 좀 양을 많이 해서 주문해야 되는데, 여기는 되게 선택할 수가 있네요. 10개만 15,900원. 얼마나 저렴해요. 그럼. 다음 주에는 이 감회기하고 소주 한 병. 알겠습니다. 제가 이 주문을 해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야. 근데 이거 과메기 만약에 좀 넉넉하게 주문하시면 다양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사실 작년에 이제 뭐 TV에서 저도 처음 봤지만 과메기에 버터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구우면은 그래요? 그게 그렇게 끝내주게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버터를 발라가지고 또 그게 또 별미라고 이게 귀에서 이게 먹는 게 아니라 정말 고소함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게 다양하게 있구나. 좀 넉넉하게 주문하면은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만 먹지 않고 네. 야채까지 같이 보내주니까 되게 편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말에는 주말에 소소하게 또 이렇게 한잔 하잖아요. 아무래도 집에서라도 한잔 하잖아요. 그럴 때 안주 챙기기 귀찮잖아요. 그럼. 야, 근데 이건 완전 너무 영양식이다. 다이어트식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과메기가 다이어트식이에요. 예. 영양식이죠. 왜냐면 이거 뭐 탄수화물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완전 이것만 먹어도 단백질이죠, 정말 이제. 입에서 번지는 이 풍미. 네. 그래서 이 포항 앞바다가 막 느껴지는. 우리 MB 각하가 막 느껴지는. 아, 너무 잘 나왔습니다. 진짜 이번에. 네. 우리 얌테이블은 뭐 네. 뭐든지 다 합니다. 수산물이라면. 붕어빵도 지금 하려고 해요. 콩만 해산물이.
네, 상설로 탄핵심사위원회라고 하셨나요? 네, 탄핵심사 소위를 법사위 산하 소위로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우리 저 판사님이나 검사님들도 그 일을 엉망으로 하면 자기가 잘릴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은 좀 갖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여러 지금 역사적 경험을 통해 확인됐잖아요. 뭐냐면 자기들끼리의 어떤 짬짬이로 그렇죠. 자기들을 보호해왔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책임을 내부적으로 물어오지 않았다. 자체적인 자정작용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는 국민들 모두가 공감합니다, 이미. 그러면 외부에서의 감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외부에서 감시를 뭐 새로 만들자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미 있습니다. 네, 근데 이미 그게 했었어야 돼요, 이미. 절차적으로 그것들을 실현할 만큼 제대로 된 집행력 있는 법률 절차법이 없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이거 정말 사법권, 검찰권이 비대해지면 국민 주권주의가 위기에 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검찰 권력이 마음대로 공선법 뭐 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기소하고 법원은 또 판결하고 대권 후보들을 그런 사법적인 방법으로 처치하고 이러면 국민 주권주의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지 뭐. 네.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너무 맛있는 과메기를 먹어서 주체를 못 하겠습니다. 네. 예,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너무 검사들이 그 내로남불의 극단이지 않습니까? 네. 그걸 그렇죠. 두 가지 예만 들고 싶은데 하나는 정교조 교사들이 그 세월호 사건 이후로 성명 발표했을 때 네. 시국 선언했을 때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2009년 일이죠. 그때 시국 선언했을 때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한 게 검사들이에요. 집단행동 금지 규정이 국가공무원법에 있습니다. 네. 근데 2020년 12월에 이프로스에서 자기네들 드글드글 하면서 난리 피웠잖아요. 네. 댓글 발란. 너네들은 안 되고 우리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수의 가장 큰 문제가 너희는 안 되고 나는 되는. 맞아요. 이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라는 아주 그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그 원칙들도 부정하는 집단이 그러니까. 검찰 집단이에요. 그리고 정의도 검사. 정의도 검사가 임은정 검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프로스에다가 검찰 개혁에 가는 글을 올렸더니 일 좀 하시죠. 맨날 이프로스에 사시는 겁니까?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런데 그때 그 이프로스 죽돌이에요. 그때 2020년 12월에 뭐 검사들이 드글드글 모여서 뭐 네. 성명 발표하고 뭐 찬성합니다, 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뭐 어쩌고 자기네들끼리 막 댓글 품앗이를 막 할 때 네. 제가 정의도가 댓글을 쓴 시간을 봤어요. 네. 네. 몇 분 간격으로 어머. 모든 글에다가 네. 어머. 이게 업무를 안 하는구나. 월급을 뺏으러 가야겠다. 우리의 세금인 저 월급을 뺏으러 가야겠다. 한 달에 한 번 글을 올린 걸 가지고 일 좀 하세요라고 했던 놈이 정말 뭐 하는 나이트 짓인지. 죽돌이, 이프로스 죽돌이. 정의도 검사는 이프로스 죽돌이입니다. 아 진짜. 원래 제가 21대 총선 때 제가 예비 후보로 등록해가지고 한 90일 넘게 선거운동을 지역에서 했었어요. 예. 그때 할 때 제가 그 예비 선거 공보물에도 이걸 공약사항으로 원래 했었었거든요. 뭐냐면 탄핵 소위를 상설화하고 그다음에 비위 통지를 의무화하고 판검사들의 그다음에 법관 재임용 시에 국회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명부를 제출해서 받도록. 왜냐면 그렇게 하면 적어도 문제 있는 법관의 경우에는 그 부분을 국회에서 비동의할 수 있거든요. 찍어서 정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법관들이 한두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좀 걸러낼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신분보장 충분히 10년이면 해주는 겁니다. 근데 10년 뒤에 재임용이 될 때 지금은 그냥 관행적으로 거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옛날에 서기호 판사님처럼 대법원장한테 덤빈다거나 계기면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다 통과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정말 문제 있는 비위법관들이 그런 식으로 다 구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국회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그래요. 명부를 국회에서 쉽게 또 탄핵될 수 있도록.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원래 저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좀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법안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러면 소망을 했습니다. 임세진 검사하고 이정섭 검사가 네. 1호 대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김학의 불법 출금이라면서 네. 긴급 출국 금지가
불법이라면서 기소한 검사들입니다. 근데 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공소장 변경을 한다고 네. 얘기했지 않습니까? 공소장이라는 건 뭐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그리고 피의자의 변소에 관한 것까지 모두 가능한 임의 수사, 강제 수사를 한 다음에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원에 내는 답안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답안지예요. 이제 그 판사한테 검사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찾아와가지고 다시 고쳐서 내고 다시 고쳐서 내고 아니 그리고 요새 제가 우연찮게 옛날에 검사님들이 기자들한테 공소장을 보내줬어요. 옛날에는 그 피사실 공표잖아요. 그것도 이제 접수하기 전에 그것도 법사하기 전에 그러니까 1시간 뒤에 접수할 거니까 그러니까 접수와 동시에 기사 써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어쨌거나 그때는 그렇게 그 짓을 했었거든요. 하면 이제 여기에서 탄핵 심사 소위에서 네. 뭐 어쨌든 근데 그거를 제가 이번에 뭐 메일을 정리할 일이 있어가지고 옛날 것까지 싹 정리했는데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아, 공개하셔야죠. 그래서- 세계일보처럼 아니 그런 걸 하셔야 단독 특종되는 거죠. 특종. 그래서 이제 딱 본데 빰빰빰빰빰빰빰 특종. 아니 그러니까 세계일보처럼 아니, 좀 용기를 잠깐만. 그래서 옛날에 쓴 공소장을 봤는데 공소장이 3-4장을 안 넘어가요. 딱 간단하게 이 사람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뭐를 했다. 아니, 그런 얘기 맞습니다. 말고 그냥 그게 공소장이 공개를 일본- 하세요. 제가 봤을 때. 네. 공소장 일본주의잖아요. 네. 네. 독재적 요새처럼- 붙이면 편견을 가지게 네, 된다고. 그렇죠. 요새처럼 몇십 장, 몇백 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고 보니 차라리 그때가 나았구나. 아이 그러지 말고 그 검사를 공개하세요. 내가 검사한테 이런 것도 받았다. 이 검사를 공개해야지. 퇴직했는데요? 퇴직했어도 지금 변호사 하잖아요. 최재경인데. 최재경? 김현